이제 데모 영상인데요. 데모 파일은 첫 번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 3, 4번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건데, 메모리 증설해주는 부분. 얼러트가. 네. 그러니까 부하를 일부러 준 다음에, 네. 메모리 인계치가 도달되면 메모리가 증가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과거에 저희 쪽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보시는 게 프리즘 센트럴이라는 화면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보시는 저 VM의 메모리가 현재 3기가로 할당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얼럿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VM의 메모리 사용률이 저희가 정해놓은 그 인계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전체가 다 크리티컬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무조건 얼러트가 발생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얼럿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메모리 증가해주는 그 플레이, 엑스플레이를 그 얼럿에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얼만큼씩 증가시킬 건지, 그 최대 메모리는 몇 기가까지 증가시킬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얼럿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기가로 바로 이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이게 뭐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운영하실 때 리소스가 갑자기 100% 피크 쳤을 때는 담당자가 그걸 확인하고 들어왔을 때 최소한 뭐 5분에서 10분 아무리 빨라야 뭐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하고 원인은 이제 뒤에 후순위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보다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뭐 관리자들이 엄청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요즘같이 그죠? 인력이 많지도 않은 세상에, 복잡해진 세상에 그렇죠. 굉장히 그런 거가 하나가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죠. 네. 최근에는 클라우드나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사실 인프라 운영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두세 명이서 뭐 서버 몇천 대도 그렇죠. 관리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자동화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앞서서 트리거 중에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타임이라고 하는 스케줄 정의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인 거 하고, 매뉴얼 작업, 수동 작업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레포트를 만드는 거를 지금 데모를 준비해 왔고요. 그 두 번째 매뉴얼은 보통 리눅스 OS가 처음에 설치가 되고 나서 뭐 보통 인프라 운영자분들이 하시는 초기 설정, 뭐 NTP나 뭐 시간 설정이나 뭐 보안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은 스크립트 작업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그 스크립트를 저희 쪽에 이제 뭐 간단히 등록을 하셔가지고 UI상에서 그 매뉴얼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F 같은 경우도 이제 보기 쉽게 일단 리포트 생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그 트리거가 오면 그 리포트가 생성되는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저희 프리즘 센트럴에서 사용자 레포트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러스터 전반적인 리소스 사용량이나 상태, 컨피그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이제 저 위치도 이제 마우스로 끌면 움직여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사용자 리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저 지금 보셨던, 이게 너무 빨리 좀 돌렸는데, 리포트의 표지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회사 로고를 넣으실 수도 있고, 타이틀도 바꾸실 수가 있어서 정말 이제 운영자들을 위한 보고서 형태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를 타임으로 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이제 반복해서 돌릴 건지 한 번만 돌릴 건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을 추가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레포트 생성을 하는 액션을 추가해주는 거고, 어떤 레포트를 선택할 건지는 제가 사전에 좀 아까 전 화면에서 만들었던 레포트를 선택을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라미터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 안에서 생성되어 있는 네이밍 혹은 아이템을 그저 가져다 쓰실 수 있어요. 플레이북 이름이라든가 뭐 레포트 생성된 이름 태그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변수처럼 이제 가져다가 쓰셔서 뭐 메일을 쓰실 때도 뭐 플레이북 이름, 뭐 어떤 시간대, 뭐 어떻게 동작했다라는 게 태그처럼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발송하는 부분도 뭐 발송되는 메일 주소하고 타이틀 내용하고 지금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생성된 리포트를 첨부 파일로 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요 데모 설정에서는 SMTP 메일 서버 설정이 안 돼 있어서 환경이 이제 메일까지는 안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뒤에 보면 빨간색으로 에러 났다고 표시가 될 건데 그래서 네. 에러가 표시됐구나.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MTP가 설정이 돼 있으면 바로 메일까지도 성공적으로 날아가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돌아서 이제 리포트가 생성이 되면 그 리포트는 이제 메일로 날아갈 거고요. 지금은 이제 메일에서 확인하실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이 됐죠. 그래서 네. 메일 리포트도 생성이 됐지만 이메일은 네, 오케이. 메시지가 이제 왜 안 되는지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수정하실 수도 있겠고요. 리포트 쪽에서 이제 모든 것에 보시면 대한 아까처럼 로그가 다 쫙 나오나 네, 보죠. 맞습니다. 그 보시는 게 이제 PDF 형태로 떨어지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뭐 보고 싶으신 지표들을 이제 저렇게 설정해서 넣으시면 하나 이제 리포트 형태로 받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건 엑스플레이가 아니더라도 리포트는 또 별도로 쓰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 쪽 가서 이제 보시면 이제 기존의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웹훅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트리거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끔 하실 수가 있고요. 웹훅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웹훅은 이제 다 플레이북을 생성을 하고 나서 이 웹훅을 어떻게 동작시킬 건지에 대한 설명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외부 어플리케이션 혹은 외부 서비스에서 얘를 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레포트를 만드는데 이번엔 제가 이제 위치도 바꿔보고 이제 클러스터 아까는 뭐 리소스 상태였다고 하면 지금 이제 클러스터 구성 정보, 뭐 IP나 버전이나 뭐 하이퍼바이저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리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리포트의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 템플릿이 뭐 거기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 누타닉스가 뭐 이렇게 제공하는 템플릿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클러스터 리소스나 네. 이제 사용량 추이에 대한 리포트는 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네, 그거 이제 돌리게 되면 그 틀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보실 근데 수가 이게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많이 쓰게 되면 네.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또 리포트 만드는 거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 우리나라 분들은 커스텀 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좀 저기서 주어지는 것 내에서는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하나하나 바꾸시는 건 좀 아무래도 한계는 좀 있어요. 네네. 위젯 형태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훅에 대한 부분 또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나 뭐 API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액션을 더 추가해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죠,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플레이북이 네. 기업에서 만든 플레이북은 이제 자기네한테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네. 이 플레이북이 아주 컴퓨테이션 게 아니라면 네. 이것도 앱스토어처럼 누타닉스가 그러면 중심이 돼, 좋겠죠. 누타닉스 네. 중심이 돼가지고 네, 네. 네? 기업들이 우리 공개해도 돼 네. 하는 것들 누타닉스에서 공유를 해주는 것을 누타닉스가 중간에 그걸 해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픈소스처럼. 네.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 오픈소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생각. 그걸 누가 다른 데서 못 할 것 같아. 그렇죠. 누타닉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요. 이제 서로 공유되면. 네, 그럼 서로 좋잖아요. 네. 내가 우리가 문서 양식처럼 그죠? 네네. 형식과 다양한 형식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잘 만들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렇긴 우리나라에서 하죠. 만든 것도 또 하게 되면 네. 좋으니까 그 좀 본사에 건의 좀 해주세요.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API 콜 같은 경우도 저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 뭐 SSH 접근을 어떤 VM에 가서 어떤 뭐 스크립트를 수행한다거나 커맨드를 수행하는 형태로도 저렇게 이제 뭐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저건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써가면서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다 날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장을 하시고 밑에 보시는 enable이라는 걸 선택해 주셔야 이제 이 액션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웹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트리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웹훅 URL이 있고요. 이 플레이북에 대한 ID, UID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서 API,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 API 콜 하듯이 저희 쪽에 API 콜을 날리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안에 조금 전에 보셨던 뭐 키밸류 베이스로 해서 어떤 아이템의 어떤 밸류 값을 전달을 받아서
플레이북 안에서 또 그 값을 가지고 뭐 아까 태그처럼 쓰실 네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URL을 하나 이제 복사를 해서 제가 이제 컬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저 트리거를 수행을 시키는 거고요. 네. 뭐 제가 이제 테스트한다고 간단하게 저렇게 해서 뭐 ID 패스워드가 뭐 밖에 노출도 돼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저걸 또 암호화해서 싸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고, 저게 이제 웹에서 이제 제가 터미널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아까처럼 액션이 다 수행되는 부분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API를 저희 쪽에 던지는 거고요. 프리즘 센트럴 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액션이 이제 수행돼서 그 결과 또 보실 수 있고 리포트가 이제 생성된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정 모드를 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메일로 날아가게 만드실 수 있고, 제가 아까 저기 넣었던 것 중에 저희 러너웨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는 거, 아마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거기에 대한 레포트로 저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뭐 메일로 보내는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뉴얼적인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플레이북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VM에다가 웹 서비스를 올리고 그 특정 디렉토리 위치에다가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저 매뉴얼을 수행하는 VM은 그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실행을 시켜가지고 설정들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 액션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은 이제 뭐 요즘 뭐 앤서블이나 이런 다양한 자동화 툴을 가지고 설정을 이제 다 일괄 적용하시기도 하지만 뭐 저희 거 내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플레이북을 만드신 다음에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VM을 선택해서 수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터미널로 접속을 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요. 네. 이제 특정 VM을 제가 선택을 하고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 플레이북을 선택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플레이 결과에 저쪽에 접속해서 어떤 스크립트를 수행했다 그 결과를 보실 수 있고, 가상 머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스크립트 수행된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제 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저희 아까 이라라고 하는 DB 엔진을 배포해주는 부분이 지금 포스트그레스를 배포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 머신, DB 그리고 아까 플로우라고 하는 보안까지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단계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배포하게 되면 각 스텝별로 저희가 다 트래킹이 가능하고 어디서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고 어떤 설정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 뮤타닉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저번에 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보여드린 것도 있고 뭐 이라라는 세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라는 저희가 DB 엔진을 배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좀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포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배포돼 있었던 배포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에다가 액션 엑스플레이의 액션을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게 됐을 경우에 부하가 많이 발생을 해서 메모리가 부족했을 때 그걸 증가해주는 부분이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메모리가 2기가 정도 이제 할당되어 있는 VM에서 제가 이제 테스트로 스트레스라는 툴을 통해서 부하를 발생을 시키고 사용률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얼럿이 발생을 할 거고요. 앞서 첫 번째 영상하고 동일하죠. 그렇게 되면 이 액션이 엑스플레이의 플레이북이 수행이 되면서 VM의 스냅샷을 찍고 메모리를 증가시킨 다음에 이제 뭐 얼럿을 리졸브를 하고 이제 확인을 했다는 체크를 해주고 메일을 보내주는 것까지 이제 하나 이제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 배포부터 운영까지 자동화를 통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저희 뉴타닉스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엑스플레이로 가지고 인프라 운영에 대한 부분,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제 뭐 요 뒤에는 간단한 건데요. 그 DR도 사실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최소한으로 손을 가게 해서 수작업이 없이 정말 이제 재난 상황이 됐을 때는 바로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뭐 재복구에 관련된 또 웨비나, 토크IT에서 했던 웨비나를 보시게 되면 뭐 클러스터 간에 이제 DR 구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제공됐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간이 아니고 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클라우드에서도 뭐 아시아 존 혹은 저기 미국 존, 일본 존 이렇게 별도의 존이 있어서 존 간의 이제 로드 밸런싱 혹은 이중화 구성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 뉴타닉스에서 온프라미스에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프라이빗 클라우드 존 간에.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존에서 존으로 이제 네이밍을 해놓고요. 그게 이제 각각의 프리즘 센트럴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하실 수 있고 기존에 이제 DR하고 동의를 하지만 좀 다른 거는 얘가 이제 재복구 상황에서 이제 리커버리가 될 때 어떤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로 매핑을 해가지고 그 VM이 어떤 네트워크에서 올라올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 올라오는 기동 순서도 정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DB가 먼저 올라오고 보통 웹아스 형태로 올라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다고 하면 이제 또 관리자가 또 들어가서 서비스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수작업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 데이터 프로텍션의 이제 종간 리커버리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매핑을 시키고 배포되는 VM의 순위를 정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저렇게 UI로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사실 DR 구성과 전략에 대해서는 고객사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같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